8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네, How Communists Negotiate. 이게 터너 조이 제독이라고 6.25 때 그 휴전협정 요거에 이제 그 미측 대표로 활약했던 대표단 중에 한 분으로 활약했던 분이 쓴 건데 이거를 보면요. 이걸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박사님이 다 거꾸로 섰는 정도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협상장에서 우스꽝스러운 어떤 이 연극적인 걸 한다. 그러니까 우리 편 의자는 아주 낮춰놓고 지네 편 의자는 높게 하고. 맞아, 텀을 썰어갖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진 자료로 남아가지고 이상한 선전에 또 이용이 된다. 예. 근데 여기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공산주의자들이 움직이는 것은 힘에 눌렸을 때뿐이다. 맞아요. 네. 예. 정답. 네. 정답. 네. 빙고. 네. 여기에 보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에 힘을 단지 배경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힘을 사용해야 한다. 전쟁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전쟁의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 당연합니다. 예. 이번에 대북 확성기 나가니까 무슨 이게 뭐 하자고 대화하자고 그러는데 절대로 대답하지 않던 것들이 지네가 막 요청해가지고 막 당장 달려 내려오고 받아주지 말아야 되고 한순간은 또 뭐 아부에누라고 뭐 대한민국이라는 막 호칭가 근데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열에 또 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야 이 정도야?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의연하게 나가야 되고 진짜 이 북한을 움직이려면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북한이 급했는지 우리 쪽에서 황병수 안 나오면 우리 안 해. 그랬더니 제가장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계속 수위를 선전 수위를 뭐 방송뿐만 점점 아니라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북한이 또 움직였던 때가 언제냐면 인권 문제를 가지고 세게 다뤘을 때. 그때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협상장에서 북한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은 과거와는 좀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김정은은 임기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고 이제 우리 대통령들은 임기가 있으니까 항상 요것들이 시간은 지네 편이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서방 세계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어떤 결과를 이제 빨리 우리 것도 양보하고 빨리 이제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이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산주의자들은 인명이 얼마나 살상되든 기본적으로 그거 개의치 않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남조선에서 와서 들은 공산주의자는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북한에서 알게 된 공산주의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모두가 다 평등하게 선전한 거니까 믿을 게 뭐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고등학교 때도 공산주의란 하면 롱단길이고 사회주의에 플러스 전기 이게 공산주의다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건 레닌이 한 얘기예요. 그렇죠. 사회주의에 전기를 더하면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좀 알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공산주의 사회 항상 북한은 공산주의 제도, 공산주의 사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 60년대, 70년대 공산주의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정말 뭔지도 잘 몰라요. 70년대 이후에 태어났어요. 아니 공산주의를 우리는 공산주의자 하면 뭔지도 잘 레닌의 사상을 계속 여기 레닌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스 레닌주의 마르크스 잉겔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랬는데 근데 우리 몸이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물러서지 말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그게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가 뭐 아름답고 평화롭고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세뇌된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항복이란 없다. 그냥. 근데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끼리 뭐라 했냐면 야 공산주의가 되겠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막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두 제도를 직접 살아보니까 살아보면서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공산주의라는 그 자체는 뻔뻔함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주의는 콜레라라고 했잖아요. 네, 콜레라와 같다. 콜레라예요. 호열자다. 악성 전염병이고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 좌파된 사람들은 너무 뻔하잖아요. 돈 띄워먹고도 무슨
막 영웅처럼 막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거? 뭐 저기 아주 뭐 진실배용 뭐. 아니 뭐 네. 무슨 동생이 전셋집 구하는데 그 돈 갖다 쏟으면 횡령 아닙니까? 그건 분명한. 한명숙 총리 전 총리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럼 동생이 이 전세 자금으로 그걸 1억 갖다 쏟대잖아요. 수표가 이렇게 나왔다는 아니 글쎄, 근데 그러면 그 동생 전세 자금을 네. 총리가 그렇게 남의 거 돈 받아가지고 하면 됩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뭐 대법원에서 8대5로 갈렸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5명이 무죄로 뭐 판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돈 받았다 그런 게 3건이에요.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 명확해서 이건 13명이 다 유죄다. 8명이 아니고 13명이 다 유죄다라고 한 게 하나가 있고 네. 나머지 B와 C 나머지 요 2개에 관해서 이게 이제 8대5로 갈린 거죠. 예. 근데 이제 유죄네 유죄 확실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 한 개는 100% 뭐 13대 0이고 나머지 2개 가지고 이건 다시 심리해라라고 보내면 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이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한 거로 저는 그럼 유죄가 확실하네요. 100% 유죄죠. 민주주의에서 8대 5면 유죄지. 아니 8대 5가 아니라 이거 뻔뻔하다, 진짜. 13대 0이라니까요. 그거는. 근데 이 뻔뻔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자가 못 됩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남의 거를 약탈하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명숙 전 총리가 공산주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건 공산주의는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뻔뻔하다. 뻔뻔함을 그 전제로 이제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뻔뻔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양심이 전혀 없고 남의 거를 빼앗아 가지는 거에 대해서 그 일말에 네. 어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우리랑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콜레라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오늘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보면서 말이죠. 아니 저분은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을 좀 반대하는 것 같은가? 이런 느낌이 드셨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많았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희가 그러면 실명 거론하지 않고 한번 기술적으로 얘기해보죠. 방송에 나와서 맨날 얘기하시는 네. 뭐 연구소에 네. 뭐 박사님. 네. 아니 지금 한창 남북 간에 이게 지금 치열하게 지금 이 정말 네. 이 칼날 같은 그런 긴장감이 흐르는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앉아가지고 북한의 통일조선 사업부가 지금 계속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그따위 소리를 하면 됩니까? 대북 학성기 철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를 좀 터줘야지. 북한 편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됩니까? 북한의 선전 요원들이 지금 우리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판할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들으면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너군 여기서 먹고 있지만 네. 생각은 항상 북한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아니, 그리고 또 뭐 시장, 네. 시장. 뭐 지방자치단체장. 예, 네. 뭐 지방. 아니 나 네. 이름을 고명 안 할 수가 없어. 성남시장. 성남시장이야? 성남시장 이름이 이재명 시장. 네. 검색어 1위 올랐어요. 아니 이분이 이름으로는 제가 있구나. 아니 이분이 SNS에다가 무슨 얘기한 건 사실이죠. 아니 폭격을 아니 북한이 안 했대요. 여기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황선도 그랬어. 야 기가 막혀.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까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전쟁이 나면 잃을 게 많고 북한은 잃을 게 없는데 만약에 전쟁을 하면 그게 누구 손해냐? 근데 제일 잃을 게 많은 사람은 김정은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김정은 편을 들어주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없으면 전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볼 그러면 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누가 한다. 그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북한 내부에서 24시간 대한민국 이런 경제 뭐랄까 대남 지금 공작지. 정세에 대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분석 평가해서 중앙당 올려가는 부서가 있거든요. 네. 얘네가 이제 이걸 분석하고 분석실에서 올라가면 김정은이나 그런 분석자료에서 서기실에서 또 검사를 해요. 그래서 네. 김정은한테까지 들어갈 시기가 준비되는데 가장 북한에서 바라고자 하는 것이 아까 그 교수님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런 콜레라에 감염이 된 이런 정신병자들 많아지길 바라는 거거든요. 맞아. 북한이 가장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절제로 한 그것은 첫째는 철면피성입니다. 네. 철면피성. 그런 자기네와 똑같은 철면피한 사람들이 분명히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그렇지 이거는 네. 옳고 그름도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이런 어른들이 어느 대한민국 국회 나라 종사에 참여하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흔히 이해하면 돼요. 요거 좀 사소한 건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성근 씨가 지금 흥분을 해서 콜레라에 감염된 정신병자와도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콜레라는 전염병이어가지고 이게 정신병은 아니고 이 콜레라라는 전염병에 감염돼가지고 정신까지 헷갈해질 정도로 맞아요. 2년으로 이상해진 사람들. 2년에 콜레라에 걸려. 2년의 콜레라니까 정신이 네. 막 저희 같은 경우 저는 단중실을 저 하나만 넣고 봐도 네. 나서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오기 전까지 36년 동안을 빨갱이 사상만 주입받았고 네. 저 역시 또 빨갱이 일선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남의 사상을 당가수령 저가 이민을 해서 자기 한 목숨을 초기하다 바치자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육체적 생명을 뭐 뭘처럼 불태져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네. 그런 나도 그걸 보니까 옳고 그름이 분석이 되는데 그런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에서 주는 욕을 먹고 나라 세금을 받아서 이 땅에 정치를 한다는 사람의 정신이 판단력 있게 흐려진다면 이 사람은 병에 걸린 거죠. 당연히 적어도 민간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국가의 녹을 받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 사람 당연히 병에 감염된 사람인 거죠. 아니 근데 거짓이지 거짓. 정말 네. 그런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공직을 수행한다. 네. 그러면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었고. 그렇습니다. 예. 또 자유민주주의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부정하고 허무는, 네. 부정하고 허물고 북한의 그 저기 지금 독재 정권에 편승하는 네. 그런 행위만 하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야 본인이 뭐라고 하든 결과적으로 그거는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이게 어느- 아니 김정은이가 지금 여기다 포쏘고 뭐 목함질인지 뭔지 보내가지고 우리 장병 우리 네. 그 아들들 다리 잘라가고 네. 이러는데 그 편만 들어주면 그게 김정은 좋게 하는 거지. 그럼 뭐 다른 게 김정은 좋게 하는 겁니까? 다시 이 책 얘기인데요. 뭐 레이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뭐 북한의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하는 분들 저는 그 비유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냐 굴종이냐지 그렇죠. 예. 전쟁이냐 평화냐가 아닌 거죠. 당연하죠. 그런 분들이 방송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갑자기 정체성을 잃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맞죠. 네, 옳은 여기 말씀. 북한이 앉아 있나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그 공산주의라는 콜레라에 걸린 사람이면 북한 그 김정은 같은 그런 측근들이 보기에는 정말 북한이 바라고 원하는 1등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네. 소련 공산당이 그 쓸모 있는 바보들, 그 레닌이 한 말인가요? Useful idiot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성국 씨는 방송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북한을 좀 편드는 듯한 얘기를 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저는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 열을 받았달까? 좀 머리를 숙여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 정청래 의원이던가요? 정청래 의원이죠. 그분이 뭐 그런 말을 하고 맞나? 그리고 뭐 이런 경력 이름은 아무튼 이름은 말하지 이름 모르겠어요. 네. 막 그렇게 하여튼 말을 그렇네. 하니까 네. 그런 거 딱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화나는 것도 막 가서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진짜. 막 때려놓고 싶고 막 내 페북에다가도 때리고 싶다고 올렸어요 그거를. 근데 그것도 떠나서 저 사람의 가족들은 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할까? 자기 가족을 저 사람은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난 이런 그 사람은 상당히 잔인하고 가정적이지 못할 것 같은 판단이 가요 자꾸. 김정은이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김정은을 편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니 왜냐면 줄 수 없다. 네. 이게 잘못됐다, 이게 고짓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아니 알면서도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그거는 검증된 바 없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게 큰일을 그냥 합니까?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또 막 자기 이기적인 네. 이기적인 고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탈북자라는 뭐 이제 뭐 그런 호칭을 부르면서 여기에 와서 무슨 뭐 북한이 미워서 우리가 떠나왔으니까 북한이 하는 짓거리가 미워서 하는 소리가 그건 아니라 아니에요. 정말 이건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이건 얼굴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정말 대북 방송은 정말 잘한 조치인데 이것을 편승하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가지고 무슨 오히려 북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 김정일의 네. 너작이라고 하는 현대제국주의 특징과 그 침략적 본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기 뭐 어떤 내용이냐면 현대제국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성 피라미드형으로 재편성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제국주의 특징은 직접적으로 그 일제 식민지처럼 직접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이런 침략하는 게 아니라 멀리 앉아가지고 그 나라의 괴뢰 정부를 세워서 그 괴뢰 정부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이제 그래서 현대제국주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북한에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한국을 먹을 힘도 없고 또 실제 먹으라고 할지라도 통치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2,300만의 그 백성들을 인질로 잡고 거기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도발도 가끔도 총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이렇게 도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기를 계속 흔들어 가지고 한국에 이게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종북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옛날처럼 금 나오라 뚝딱 하면 던짜로 올라가고 또 야 아무개 꼴 보기 싫으니까 쟤 잘라버려라 하면 또 그날로 인사권도 막 그때 그랬잖아요. 조십대 총재 잘렸잖아요. 또 통일부 공무원 잘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뭐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또 다 김정은 옆에 올라가가지고 국방위원장님 이러면서 막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그 시대를 또다시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치 용어로 핀란다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예요? 핀란드화. 그러니까 핀란드가 명목상은 독립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각이나 이런 거 할 때 소련의 승인 없이는 누구도 장관이 못 되는 거고 모든 정부 관리가 모스크바에 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백이 날아가면 이 사람도 날아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막 평양에 못 가가지고 막 몸이 날아가지고 막 그러고 왜 평양에 한번 갔다 오게 되면 있는 대로 자랑을 하고 내가 이번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뭐 만났는데 이게 이 내용이 사실인지 몰랐는데 아니 실제로 보면 이해라 박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평양에서 강의를 받았거든요. 이거 강의 나 여기서 봤잖아요. 여기서 아니 그러면 자 하나하나 구분해서 그럼 누가 김정일 만나고 와서 이해란 박사님한테 와서 자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많았죠. 무슨 모임에만 가면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이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사진 찍어온 거 있는 대로 자랑하고 한 사람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 내가 요즘에 한 주일에 3번 정도씩 북한에 가는데 우리가 이제는 탈북민을 안 하고 무슨 세터민을 못 만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언론에 나가서 만나자는 것도 아닌데 북한에 가야 되기 때문에 탈북자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한테 잘 보여야 남한에서 출세를 하더군요. 그때 보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김정은이가 원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여기를 무슨 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뭐 똥폼 잡는 거 필요한 게 아니라 뜯어먹는 거. 그리고 세금은 남한 국민들 세금을 뜯어다가 먹고 살고. 그게 조폭들이 불법 자기세 뜯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자, 그거를 북한에서는 뭐라고 선전했습니까? 이런 거를. 똑같아요. 나는 지금 박사님이 직접 경험한 줄 몰랐어요. 나는 지금 강연을 듣는 내용을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런 강연을 그래요. 여기서는 김정일처럼 생긴 사람이 그때 그랬어. 스타가 된대요. 그래서 맞죠. 진짜예요? 그리고 김정일 있는 그 잠바가 완전히 인기 상품이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남조선에 김정일 열풍이 불고 김정일 만난 사람은 완전 뜨고 맞아 그랬어. 그냥 김정일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다니까. 여기서 그랬어. 장군님의 거짓말 아니야. 인품에 백년 숙적도 막 유혹되고 백년 숙적도 이렇게 막 이렇게 친필 이렇게 말씀 글씨체도 남조선에 막 유혹되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는 아줌마잖아요. 제가 생각했는데 이 콜레라 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진단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에 일렬 종대로 보내면 되겠어요. 줄을 세워서 보내서 김정은이 밑에서 하루 이틀 일하면 뭐 하이하이 하다가 뭐가 막같지 않으면 불만을 표시하겠죠. 이분들이 이 나라에서 와서까지도 막 북한에 대해서 이러는 게 거기 가서 김정은이 행동을 실제 당해보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검덕강산이나 자강도 오지에 혁명하러 가게 되면 그때는 아마 두 손을 싹싹 빌고
남조선 다시 아니 가겠습니다. 멀리도 할 것 아니고 같아요. 창년도에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정은이가 그 화한 보냈다 그래가지고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화환은 이자캔에 그냥 땅에다 놔두고 김정은이가 보낸 화환은 잘 모셔야 된다고 빨간 카페 깔고 네. 또 거기다 올려놓고 야. 그게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치욕스럽지 않아요? 그게 이제 에이, 나는 그게- 진짜 나는 진짜 막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행동했던 분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북한이 요거를 대내 지들끼리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선전전에 이용할 수 있다. 위해서 진성을 당연하죠. 이용할 수 있는 건 완전히 전면적으로 이용했죠. 대대적으로 이용을 했고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는 정치의 그 거두 인물들이 언제부터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나 김정은이한테서 사인을 받을 정도로 그 대야만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애국자인 것처럼 그런 네. 시대가 또다시 올 거라고 얘는 망상하고 있고 또 그런 시대를 겪어봤으니까 그게 아마 또 김정은이도 그렇게 해서 충성하는 인물로 만들고 싶은 남북의 그거를 무슨 통일된 무슨 뭐 그래서 그런 거. 쟤네들이 바라는 거는 정북 정권이 들어서는 걸 원하지 네. 다른 거 원하는 거 조카 통일도 아니에요. 네, 남한의 정북 정권 들어서면 조카 통일 된 거지 뭐예요. 그리고 현 정권을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김씨 황제를 유지해서 뜯어먹고 살려는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어떻게 북한이 우리한테 선전했냐면 북한은 이 남조선을 암흑이 땅이라고 해요. 네. 암흑이 땅, 캄캄한 땅. 그러니까 장군님에 대해서 그렇게 암흑이 땅에서도 막 장군님을 칭송한다고 암흑이 땅에 뭐 찬란한 한 줄기 불빛 이래서 이렇게 막 칭송하고 남조선은 암흑이 땅이라고 해요. 아니 암흑이야 전기가 안 들어오고. 예, 근데 아니요. 남조선을 암흑의 땅이라. 그 지도서 보여요. 갈길 몰라 헤매는. 예, 갈길 몰라 했는데 암흑의 땅에 한 줄기 불빛 이래가지고 그게 김정일 뭐 김일성이 네. 그런 사상 이런 걸 맞아요. 칭송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불빛이. 아니 한 줄기 불빛은 맞아요. 평양에 한 줄기만 딱 빛 보내서 다른 그걸 데는 거꾸로 전기 안 말을 가니까. 하는 자기 거예요. 갈 길을 정했다는 거예요. 네, 남수민들이. 암흑의 땅이라고. 그리고 그래요.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우리 정치인들 진짜 좀 그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 정신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는 그 김정은 같은 그 깡패 네. 그렇잖아요. 깡패잖아요. 그런 인격도 안 되는 그런 인간에게 우리가 굴종하면서 살아가는 차라리 그렇게 살 거예요. 뭐합니까? 죽는 게 낫죠. 아 그거를 평화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네, 여태까지는. 대북 굴종주의지. 아니 근데 확인을 한 가지 하고 싶어가지고 그 남조선 인민들이 네. 김정일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대중하고 둘이 같이 악수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야 이게 역시 북한의 대통령은 자신감이 넘치고 그 사진 어떻게 됐냐면 김정일이는 탁 하고 악수하고 김대중이는 탁 하고 악수해요 진짜. 아 그런 것만 찍어서 보내는 거죠. 아 그래요? 아니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봐서 완전 그 응? 그 사진을 정말. 보여줬어. 사진을 보면 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래서 보고 야 진짜 대단하구나 그러다가 여기 와서 국정원 조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보내준 쌀 보고서 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에 믿어지지 않는 게 김정일이가 그 네. 인품에 네. 그 자존심 그 인격에 남조선에서 주는 쌀을 받았다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 자존심에 쌀을 받았다고. 아이고 저 아는 탈북자 중에는 아니 정말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가 전 세계 쌀이라는 쌀은 다 갖다 먹네 이 얘기했다가 네,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쫓겨서 네, 그래서 탈북한 분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감히 그렇게 남조선에서 주는 걸 받아 먹었다. 네. 나 이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진짜. 그 국정원에 와서 알았다니까. 그 쌀도 시장에서 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그 새노란 지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나는 네. 한국인 줄 몰랐어. 빨간 글로 대한민국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야 저기 남조선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걸 네. 그러니까 그 쌀지대 파는 분들이 그걸 네. 이렇게 엉치밑에 탁 깔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북한은 남조선에서 쌀을 받아가지고 일단 군부대한테 공급을 했어요. 근데 네. 군부대도 호방 창고장 같은 애들이 또 그걸 또 가만히 뽑아가지고는 시장에다가 밀매를 넘겨줘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시장에서 와서 대한민국 마대는 다 단속하는 거예요. 포대. 그러니까 또 쌀디꼬들이 머리가 억수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큰 지대 안에다가 그 대한민국 지대를 였어요. 그리고 네. 우리는 딱 가서 대한민국 쌀이 있어 이렇게 길을 말해요. 그러면 척척 눈질해요. 그러면 이제 지대에 딱 펼쳐져요. 그러면 마대 안에 마대가 있는 거, 포대 안에 포대가 있는 거죠.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쌀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맛있으니까. 예, 맛있고 아니 돌도 없고 예, 그대로 배고프고 가면 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우리가 사 아니 먹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쌀은 돌 많습니까? 야, 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빨이 다 나가요. 나 이빨 여기하고 여기 이게 끊어진다니까 진짜. 어쨌든 이렇게 한 1kg 네. 정도 이렇게 쌀을 일게 되면 머리 적어도 한 숟가락 정도 나와요. 북한은 그런데다가 또 무게를 늘리려고 네. 팔아먹는 애들이 하얀 돌, 넣어요. 쌀 하얀 돌. 걸로요. 예. 저를 좀 넣어요. 북한은 밥을 하면 아버지만 먼저 보여. 네. 아버지 혼자 돌을 씹었겠어. 아버지에게 돌을 씹어. 그러니까 북한의 부부간이 싸울 때는 맨날 막 그래요. 지금 남편이 이빨 다 불러들이자고 작정하고 니네하고 네. 결혼했냐 막 이 정도로. 근데 쌀, 쌀한박 네. 쌀한박이라는 게 쌀을 막 돌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저기 김영삼 대통령 할 때 네. 그때 얼씨도 쌀 생각나다. 보냈을 때는 네. 그 쌀 보냈을 때는 이제 노란 마 여기 한국 마대는 노란 마대예요. 예, 예, 그래서 노란 노란 마대를 하얀 마대를 다 바꿨어요. 북한 마대는 하얀 마대. 항에서 예, 네. 항에서 아예 받을 때 다 기시가. 마대를 다 바꿨어요. 이제 그 쌀을 다 옮겼어요. 이제 노란 마대를. 그런데 그때 다 바꿔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마대가 없는 거야. 그래 마대를 생산을 못하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다 모르겠다. 대한민국 이거 보고 막 다 유통을 네. 시킨 거죠. 처음에는 노란 마대는 남수선 마대라는 게 불통날까봐 재포장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 그 대한민국 마대 소리가 나. 그 대한민국 중국 포대는 있잖아요. 이렇게 핍심하는데 깊이 말해서 이렇게 손으로 막 구멍 뚫고도 들어가요. 근데 네. 북한에는 다 개인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마대 판자를 하게 되면 자꾸 밤에 막 와서 뜯어가자 해서 우리는 마대를 오리대를 박아서 이렇게 했는데 한 바람만 세게 불면 막 휙 구멍 나는데 대한민국 마대는 네 명을 째게서 오리대를 딱 하면 완전 철벽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있어 보여요. 화장실에 대한민국이라고. 네, 저희는 마대를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있어 보여요. 야, 기가 막히네. 자, 진짜 우리가 이거 좀 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캐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에서 북한 주민 이거 막 공사해주고 그럴 때 북한 주민들 먹으라고 이 제주도 귤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거를 북한이 외국 관광객한테 한 사람당 한 개에 3달러씩 팔고 그래서 아니 우리는 주민들 먹으라고 준 거를 어떻게 지들 멋대로 저러고 팔아먹나. 그래. 네, 그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귤은 아무 사람이나 못 먹고 김정일이가 선물 보내주는 사람만 네. 먹었거든요. 지하철. 지금 김정은이 평양시내. 귤 선물 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는 그냥 어디만 가면 귤 주더라고요. 이게 막 넘쳐나가지고. 넘쳐나가지고. 나는 뭐냐면 솔맞이 할 때 솔맞이 1년 끝나고 네. 1월 1일 때 되면 그 김일성 모시고 공연을 해요. 그러면 설맞이 공연. 그때 귤을 줘요. 야, 그걸 기다리다가 귤을 먹으면 그 귤을 껍질을 안 버리고 실로 깨가지고 창문에다 매달아 이렇게 그 감기야. 냄새 나라고. 그러다가 방향제로 쓰게.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좀 며칠 지나서 다 마르잖아요. 그러면 안 버려요. 술에다 놓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귤 향기 나요. 오래 뒀다가 술을 먹어요. 요새는 뭐 농약 쳐서 뭐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귤 껍질 다 말려서 귤차 네, 이런 거로 막 네, 그러다가 마시고 그랬죠. 바나나가 어떻게 돼서 왔어요. 네. 근데 이 집안에 바나나가 한 개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나나 한 개를 네 식구에서 칼로 잘라. 딱딱 갖고 막 먹더니 야 맛있다 하고 막 그러다가 끝낸 껍질까지 다 먹었어. 이제 평양시내만 좀 공급을 했는데 네. 가족이 5인 가족이다 하면 5인 가족인데 한 사람당 하나씩, 그러니까 5알. 네. 장난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귤도 각 식료품 상점에 공급이 돼서 매 집집에 공급이 될 정도쯤 되면 위에서부터 다 잘라먹고 다 뜯어먹고 귤도 계란보다 더 작은 거. 맞아요. 귤들이 그런 것들로 해서 내려와가지고 아니 명절 때 기름을 1인당 10g 주는 건 또 뭐예요? 바나나 10g이요? 바나나 한 개. 말만 10g이고 귤 몇 알? 네. 근데 무슨 기름 10g 주면요 식용 있잖아요. 병 갖고 가면 네. 요만큼해요. 요걸로 1인당 10g이니까 5인 가족은 50g이야. 요만한 애기 젖병 같은 거 들고 가서 요거 하나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10g이면. 준다니까. 그리고 명절 때 그 네. 명절 상품 준다고 그따위로 놀고 있어요. 1인당 100g씩이니까 5인 그러니까 가족은 500g. 무슨 오집에 고기지만 노돌노돌하고 다 그러니까 발로 밟아놓은 것 같은 이런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소유권을 인정해줘가지고 네, 사유재산 네, 인정. 자기 네. 절로 그 돈 벌어서 네. 열심히 살면 다 자기 거가 되는 거 이거가 이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학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토지 개혁한 거, 네. 유상몰수, 유상분배, 요게 이제 그 다 자기한테 자기가 발전의 했잖아요. 원동력이 됐다. 네. 그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다 자기 거를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여기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여기 가서 이제 반성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왜 여기에 여기다 386 뭐 요즘에 586 되나? 486, 486. 586 제가 딱 그 세대죠. 예, 네. 예, 저도 네. 예, 역시 386이었는데 예. 그러면 이쪽에 386들은 민주화한다 그랬는데 우리 386들은 북한에서 뭐 하고 있었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우리는 그럼 정의감이 없었냐? 우리 정의감이 있었죠. 그리고 이 나라가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왜 그때 행동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가끔은 많이 해봐요. 그럼 왜 못했냐? 우리한테는 소유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한국 사람들이 뭐 자꾸만 북한 사람들은 왜 못 일어나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북한 정권하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그리고 뭐 북한 사람들을 교화시켜가지고 뭐 북한 사람들이 뭐 김정은 정권 나쁜 알아야 된다. 아니 그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렇게 굿다이로 노는 거는 굿다이로 노는 게 나쁘다는 거는 삼척 동자도 알 일이잖아요. 거기서 나쁜 거 몰랐나? 알았죠. 알잖아요. 알지만 다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 백성들에게 힘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민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쩝니까? 맨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김정은만 도와주고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더 꽝꽝 밟고 오죽했으면 북한 주민들이 아니 우리는 태양도 많아가지고 뜨거워 죽겠는데 남조선에서는 맨 햇볕까지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냐 그런 탄식을 올렸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 알고 싶은 거는 북한이 이렇게 그 협상을 할 때는 늘 때를 쓰고 사기를 치고 네. 뭐 하여튼 양면 온갖 술책을 술수를 다 쓰는데 그러면 지들끼리 협상할 때도 그렇습니까? 그게 협상이 없죠. 아니 북한의 협상은 뭐냐면요 지시만 내리죠.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납득시키는 거예요. 그냥 뭐 지시하는 뭐 거죠. 협상이요? 네. 뭐 협상이고 뭐고 협상이 뭐 있어요? 개인들 간에 말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네. 좀 더 직급 높은 사람이 이기고 네, 토대 좋은 사람이 이기고 근데 최근에는 또 서로 장사하다가 저희들끼리 또 협상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목소리가 높아야죠. 아니 그리고 힘세야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힘센 남자가 집에 있어야 돼요. 맞아. 힘센 남자가 없으면 깡패를 정원하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아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저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렇죠. 예, 그 네, 힘. 똑같아요. 네. 그렇죠. 똑같아. 똑같죠. 우리 여기 와 있는 탈북 젊은 남자 제가 어제 일요일에 교회를 갔는데 네. 한 그 집사님 아들이 탈북자인데 아들이 지금 24살인데 온 지가 네.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20살에 네. 왔는데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그 생일날이어서 생일 파티하면서 좀 웃으면서 놀았던 거가 소음으로 인해서 옆집에서 식구가 네. 옆집에서 와서 조용하라고 두드렸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좀 조용할까 말이 대화가 오고 가다가 젊은 놈의 새끼가 취해서 없이 너 이거 북한에서 왔구나 뭐 이런 말이 오고 가다 보니까 아또 욱해서 또 욱해서 주먹을 멱을 쥐부시들어 집어 던진 거예요. 네. 죽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 나이 되신 분이 한 40대 중반쯤 되고 23살짜리하고 20년 차이 나는 사람하고 좀 옥신각신하다가 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말로 막 잠깐 이놈이 참지를 못하고 주먹이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서 이분이 뭐 어떻게 또 대응하다가 뭐 어떻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하니까 다 죽여버린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칼을 갖고 나온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시칼을 시켜드니까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네. 그 위협을 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 버렸어. 근데 네. 이게 신고가 됐어요. 네. 그러면 살인 미친놈. 네, 살인미수에서 3년을 받은 거야. 그 내가 딱 생각해봤는데 그래 북한에 있으면 이게 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죄도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그 이런 일이 노상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네. 일상이죠. 우리 여기서는 살인미수로 인한 큰 범죄지만 예. 북한에서는 아무 죄도 근데 아니에요. 북한에서 돈 빌려주잖아요. 네. 돈 빌려주면 국가가 거리대를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네. 그럼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끼 메고 와서 도끼탕 나는 일이 엄청 네, 많아요. 그렇죠. 개인 간에 돈 받아내. 전쟁을 하다시피 피가 터지고 병신이 되어도 살인죄만 아니면 어느 정도 다 가만히 됩니다. 국가가 이걸 모를까요? 북한이라는 그래서 정권. 국가에서 그걸 기장돌이라 그래요. 기장돌이는 뭐? 기장돌이라는 게 가서 돈 안 주면 네. 기장돌이. 이제 그 잡아돌리는 가구 거. 이런 거를 다 깨요. 두드러 부시는 네. 거예요. 기자들 가는 건 다 두드러 부시는 거예요. 도장이 기장돌이라고 나겠다. 다 두드려 부셔요. 돈 안 되면.
북한 정권이 하는 짓이 다 기상들이지. 똑같아요. 그거 하는 거면 기상들이지. 그 뭐야 철면피를 뭐라고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거짓말, 철면피. 그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무슨 종교를 접했을 때 뭐 어떤 느낌이 어떠냐고 이런 질문을 다하셨던데 네. 댓글에 네 종교를 뭐 처음 접했을 때 어땠냐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 저희 몰라수다 북한수다 댓글 예. 남쪽에 와서 이제 이 종교 시설 뭐 교회나 절이나 성당 이런 걸 처음 접했을 때 느낌이 어땠냐? 느낌이 어땠냐? 나는 그 태국에서 성경책을 그 이렇게 봤어요. 거기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보니까 그냥 주체사상 같던데요, 그냥. 나는 집사의 집안 자식들이라서 그런지 똑같이.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막 외우시더라고. 네. 나는 야 이런 반동합시를 내가 33년이나 같이 살았단 말이야. 소름이 쫙 끼치. 왜뱀 같은 거 만나면 소름이 쫙 끼치.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지하교회 신자셨던 거군요. 지하교회 신자는 아니고 옛날에 어려서 이제 저 교회를 좀 다녔던. 예,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니셨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몰랐는데 아니 막 찬송가 막 부르고 하니까 막 소름이 쫙 이게 왜 살인자 만나실 때 막 소름이 끼치는 것처럼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어떤 심정인지 알만해. 이런 반동함수를 내가 33년이나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야 그러다가 다시 딱 들은 생각은 야 공산주의는 승리할 수 없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 왜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성을 너무 똑같은 게 많은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아니 느낀 김정일이가 거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뭐라 그랬냐면 수령님의 교시는 너무 딱 맞는 거기 때문에 너무 위대한 거기 때문에 더하지도 말고 덜지도 말고 그대로만 해야 돼 이런 거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거 있어요 이제 이게 그때 그 무슨 내 성경을 좀 너무 공부를 좀 잘 해가지고 잘 외우지 못하는데 그 저기 어디에요 하여튼 일단 치고. 그래서 이제 그 내려오는데 이게 무슨 그 까마귀 고기 같은 게 막 내려와서 어디를 막 가라고 그러는데 야 이거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갔더니 거기에서 뭐 그 무슨 내시가 지나가다가 그 갑자기 그 있잖아요 그 저기 아프리카 쪽에 그 내시가 지나가다가 지금 그 무슨 성경 그거를 써놓은 거를 보고 뭐 몰라가지고 하는 설명해서 내용 같은 나오는 거죠. 아무튼 북한의 그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 이게 반석 위에 뭐를 세우리라 굉장히 기독교적인 이름이고 노래도 똑같아요. 김일성의 장인인 강량욱이 난리던 목사님이죠. 그리고 또 뭐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육적 생명보다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에서 육체적인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이 더 중요하고 육체적 생명은 아무리 뭐 있어도 뭐 무슨 만약 그 정치적 생명이 죽으면 죽은 거랑 똑같다고 이딸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교가 세계 9대 사이비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워낙에 충성만 할 줄 아는 돌대가리들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양반들이 어디서 자기네 새로운 정치 방식을 만들겠나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대로 먹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이렇게 저뿐일 것 같진 않아요. 일부 탈북자들, 금방 온 탈북자들이랑 이렇게 보면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 이렇게 좀 전도를 하고 하느라고 하면 또 제2의 북한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똑같아. 규율도 똑같아. 북한에서 이제 수요 강연에 무슨 터여학습, 세학청 뭐 이런 거 있는데 수련회요 뭐 똑같아. 속회도 해야 되지. 속회하면 가서 나는 못도 잘못하고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총하고 똑같고. 그런 거 똑같으니까. 어떤 분이 제가 전 또 철저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십전 기도 철저히하고 꼭꼭 하는데 이제 저를 보고 장난 아니야.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순간에 바뀌우냐고 바뀌울 수 있습니다. 왜? 왜 바뀌우느냐? 내가 무엇인가에 현혹이 돼서 충성하며 살았던 시간이 얼만데 지금 그것을 없애면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 결코 종교는 아니다. 이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현혹이 돼서 정신병자처럼 여기저기 또 공산주의 불조즘처럼 그것이 아니라 김일성이나 그 어떤 빨갱이 사상의 신적인 존재를 뿌리 뽑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는 신앙심이지 그 어떠한 당신네처럼 어느 일개인에 추종하는 그런 종교적인 이런 활동은 아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가요? 아무튼 탈북하신 분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네. 절에 다니시거나 또 성당 다니는 분은 상대적으로 좀. 근데 저는 네. 성당도 네. 가보고 절도 네. 가봤는데 네. 그거는 북한 문화하고 아예 이질적이라서 좀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 아, 전막 네. 무슨 뭐 이렇게 이질적이니까 좀 두려움도 나고 그런데 교회는 가면 찬송가부터 북한 노래랑 좀 비슷해요. 이질적이 좀 네. 덜하다. 그래요, 사실. 덜하다. 네, 그리고 네. 찬송가도 습관된 거야. 찬송가도 그 곡조가 좀 아니 아니, 시작도 똑같아. 그것도 똑같아. 잘 들어가자마자 맞아요. 잘 김일성이 할 때처럼 노래 똑같이 하고 그래서 교회 가면 절 보고 형 잘 참가하고 뭐 이러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몸에 너무 배워가지고 막 아니, 짜증난다고 이게. 네. 그 아름다운 이야기. 내가 기도하고 신앙심 다 주고 막 수령님의 사랑이 그거 있잖아. 그게 찬송가. 찬송가야. 와. 나는 아니 우리 그 꽃꽂이 진짜? 꽃꽂이 한데 가는데 그 사람이 막 그 노래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북한 노래인데 그거 어떻게 불러? 그러니까 이거 찬송가야 그래. 그 김일성이 다 갖다 베낀 거라니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요즘에 뭐 네. 어떤 분이 뭐 찬송가를 북한 사람들이 부르기 좋게 뭐 바꾼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 힘들게 바꾸나? 그냥 있는 데를 갖다가 잘 배워주면 북한 사람들 잘 따라한다고. 자유가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있어. 그 김일성 아버지도 장로인가 뭐 그랬어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네. 김일성의 그 강반석 어머님이 옛날에 못 살아서 지주집에 묘지를 봐주게 하고 네. 생계를 유지했다.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는 혁명 역사 어린 시절에서 네.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북한에 저희가 제가 탈북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오기 전해인가 저희 이모네 집에 갑자기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기장돌이꾼들이 왔어요. 돈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앉아서 밥을 먹다가 이게 막 벼락을 맞은 거 이렇게 돌격대 애들 6.18 돌격대 애들이 그렇게 꽃갱이 제 날이 시퍼런 거 들고 막 당원 들어오는데 돌격대요, 당원 돌격대. 저 같은 셰비가 어떻게 막아요? 그래 저는 옷방에 누가 숨었는데 막 우리 그 이모부 보고 이 개새끼야 돈 내놔라 뭐 하늘이 안 무섭냐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들이다 깨는 거예요. 그때 봤는데 제가 갑자기 김일성, 김정일 초성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저씨네 보라고 이제 그 문지 묻은 신발 신고 이제 장군님 초성화인데 와서 내지 이거 다 이제 분두선에 알려주겠다가 기장돌이 딱 멈추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 순간에. 아, 그래서 맞아. 예, 저는 그걸 이용을 했어요. 야 우리가 팔패돌이야.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느님 그 앞에서는. 기장돌이를 내는 사람들이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이성을 잃은 사람들도 당신네 봐라 장군님 초성화했는 데서 이렇게 막 신발 맞아. 신고 들어. 내 진짜 군주소에 말하겠다니까 딱 서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콜레라처럼 만연한 거예요. 네, 이 방송이 북한에 언제 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김일성이 유년주일학교 성가대로 했던 하여튼 교회를 어려서 굉장히 열심히 다녔다고 그러대요. 네, 그러면서 지는 또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선전해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인 거예요. 네, 사람이 나가지고 눈을 멀게 하고 그 지가 앞으로 다 먹으려고. 네, 예. 그런 거 대신에 거기다 제 이름을 바꿔 끼우고 네. 자기 이름을 그 어린 시절 때 막 군함바에서 자기 맨날 대상 됐다고 우리 어린 시절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뭐 만경범의 어르셔여서 뭐 네. 아까 김일성이 그렇게 알았어요. 제일 싸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다. 저 진짜예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아니 지난번에 저희가 보천보 전투 얘기 잠깐 한 적이 예, 있었잖아요. 또 페북에다가 근데 그거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사람 좀 별로 없대. 5명. 5명인데 네. 그 중에 한 명은 또 2살짜리 애기예요. 그걸 그야말로 공비잖아 그러면. 다만 이제 그렇구나. 다만 이렇게 압록강 두만강 남쪽으로 넘어와서 조금 뭐를 한 거는 굉장히 드물 때니까 뭐 거기에 좀 의미가 있다면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북한 영화에 나오듯이 무슨 일본군 몇백 명을 죽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해투등불을 켜들고 저국광복에 서강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선생님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초등학교 조선의 정신은 살아있다. 거천보 답사를 갔거든요. 가는데 막 강사가 이제 그 면사무소하고 경찰서 지하랑 우리가 간대요. 그래서 저희가 흥분을 안고 갔는데 이렇게 지하를 빠지는 데를 봤는데 김치굴이에요. 예, 김치 뚜껑처럼 되고 그 땅굴이 있는데 이렇게 막 탄알자리를 이렇게 네. 동그랗게 이렇게 펴지가 돼요. 그럼 우리 막 손을 냈어요. 탄알이 막 이런 데도 뚫니까 그냥 빠지는 후퇴로다. 이걸 그가 장군님 부대가 막았다 그래. 우리도 그때는 어린 마음에도 천벌하는 게 되게 농촌이네 아무것도 없네 막 이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괜히 와디디하고 그게 하도 상태가 일본이니까 그렇지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치안에 구멍이 뚫린 걸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주 그 무슨
광복에 무슨 불길을 지펴 올리고 무슨 네. 도둑놈들처럼 하다가 마지막에는 러시아 가서 숨어 있다가 나온 주제에 뭘? 아니 그냥 하는 짓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아까 이 협상에 대한 이런 것도 말했지만 협상의 카드를 내미는 전제자측이 항상 자기네한테 유리한 쪽을 하려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공산주의 협상의 기본은 지금 시간마다 초마다 거짓말을 하는 얼마나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는가에 협상의 기본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정치도 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요. 네. 아니 좋아요.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네. 내가 북한을 잘 알지 않나 그래도 봤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무력 통일을 해야 돼. 무력 통일. 그게 답이에요. 무력 통일 안 하면 답이. 근데 오기 전까지 그렇게 자유통일. 생각. 네, 자유통일. 무력 통일이 네. 아니라 통일은 네. 합의, 평화 이게 통일은 센 게 작은 걸 먹는 거라고. 합의 통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M&A. 있을 수가 없어요. M&A. 이제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무력 통일할 힘이 생겼어요. 해야 돼 이제는. 화제 대화가 술 한잔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야 통일 언제 되냐? 우리가 북한이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네. 대한민국이 언제 줘야 돼. 이제 아까처럼 이번에 진달래꽃이 필까? 과연 빨리 와서 기다리고 통일해준다는 걸 있는데. 기다리고 있지. 네. 북한이 무슨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북한 내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북한이 그리고 통일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빨리 북한을 접수해가는 날 네. 그날로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달래 우리가 와서 그러니까 이거 칼럼 제목 좋겠다. 예. 이번에 필까 해서 기다리는데 이번에도 안 피워.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우리 아버지가 실제 진달래꽃이 내부는 그렇거든요. 피면 네. 진달래꽃이 피면 미군이 오는 줄 알고 열심히 삐라붙이다가 체포돼가지고 옛날에 그렇죠. 예 네. 잡혀가셨잖아요. 영화 있잖아요. 영화. 그 영화 영화 있잖아요. 있어요. 그 영화 비교하면서 썼어요. 네, 진달래꽃이 봄에 피는데 봄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 이번에도 또 안 오면 안 피면 또 보릿고개야. 네, 그렇죠. 또 보릿고개. 네. 그 해마다 한 번씩 넘을 때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세월이. 아 정말 아니 얼마나 많은 이렇게 많은 북한 주민들이 진달래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사실은 믿어지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승만 그쵸? 대통령 같은 분이 살아계셨으면 네. 진달래꽃을 피우셨겠죠. 무력에 의한 통일, 그리고 하루빨리 이 대북방송 선전 많이 해서 북한 사람들이 하루빨리 눈을 뜨고 정말 일단 유사시에는 총을 들고 내려가 총을 다시 반대로 돌려주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루빨리 하는 오늘도 내일도 시간마다 초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가장 북한의 무서운 거를 알려주는 거는 바로 그 외과 수술식 방식처럼 네. 빨리 북한 내부의 국민들을 눈뜨게 하는 대북방송, 대북선전, 이 LED 방송 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의 유통 총량을 늘려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LED 놨다가 네. 더 말할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LED 넣으면 LED를 폭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김관진 형님 말 맞다나 폭파한 곳, 네. 지시한 곳, 네. 원점 타격 네. 안 때려야지. 맨날 예의주시만 하지 말고 난 이 말이 난 너무 마음에 여기 들어. 와가지고 제일 속상한 예의주시야. 무슨 일만 터지면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예의주시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다 지나갔는데. 다 지나갔는데. 아니 사실 말로 하면 북한을 당하겠나. 아니 뭐 그렇죠? 맨날 아니 무슨 일만 터지면 밥 먹고 예의주시하고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 무슨 예의주시. 아니 근데 박사님 거보다 그럴 필요는 없고. 네. 좀 자,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영작 박사님이 최근에 베라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변화시킬 힘이 있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데 이거를 안 쓰고 있는 게 바보 같은 것이지. 당연하지. 네. 그리고 이 터너 제도, 조이 제독이 아까 했던 말 힘을 배경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오직 협상에 나서서 합리적으로 행동할 때는 힘에 굴복했을 때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저희 몰라수다 북한수다가 하루빨리 북한 전역에 방송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진실이 북한을 자유케 하리라. 야, 뭐 성경 같아요. 성경 말씀을 살짝 비틀어 봤습니다. 네. 저희 몰라수다 북한수다는 오직 진실만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진실이 북한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로운 북한 주민이 마음껏 자유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그날까지 몰라수다 북한수다는 전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